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역 의원이죠.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실 거면 계양을 같은 좋은 곳에서 출마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님 험지에서 출마하시지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어제 계양을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했습니다. 무려 1시간 40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말이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면 맞아. 사진 한번. 안녕하세요. 재명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여백이 관심 없니? 염색 좀 어울리나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짙게 된 것 같아서 별로다를 1번으로 한번. 괜찮다 2번. 자, 어떻게 말아요? 2번으로 지금 올라왔죠. 1번이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계양을 해서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계양을 해서 계속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용기 내서 할 배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딱 일축하지 않습니까? 그 계양을 가서 예. 저렇게 뭐 염색도 하고 저 길거리 다니는 거 유튜브로 하고 난 여기 뭐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설사 뭐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고쳐먹고 뭐 어디 경북이나 이런 데 출마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민주당의 본질적인 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뭐 험지 출마해라 안 해라 그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 뜯어고치고 바로 세우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사실 선출직 그 공직자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현장 길거리에는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들 분들 잘 안 되고 있고 음식점 잘 안 된다고 있고 또 일자리 못 찾는 그 젊은이들도 있고 근데 저렇게 막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까? 국민들한테 위무하는 자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는 뭐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좀 삼가해야지 자꾸 이렇게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쇼적인 모습만 보여가지고 그 국민들 마음 위무하고 저 달래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더 좌절감만 심어주는 거지. 자, 조 의원님.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란요? 뭐 이재명 증후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험지 출마론이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아주 뜨겁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론 갖고 지금 하태경 의원 이후에 험지 출마할 중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험지 출마론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자기 지지층이 강한 계양에서 나를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확신에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냥 나를 지켜라. 나를 지켜라. 험지 출마 다 해라 나 빼고. 그러니까 본인은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입은 방탄조끼인데 이걸 쉽게 뭐 험지 출마 등등을 통해서 벗으랴.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저거 보고 아 다행이다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당은 이제 험지 출마 없겠구나. 이 대표도 저러고 있는데 뭐 나 정도야 뭐 여기 잘 지키면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점점 분열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나본 우리 국민들은 지금 웃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공실률이 치솟고 있고요.
잘 나가던 상가들이 하나씩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런데 뭐 염색이 잘 됐느니 안 됐느니 갖고 이제 야당 당 대표가 유튜브 시간을 저렇게 활용한다. 그리고 네. 거기서 올라오는 염색 잘했어요. 뭐 당 대표님 멋있어 보여요. 이런 거 갖고 웃는다. 지금 초현실적인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 1시간 40분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본인의 지역구 계양구 홍보에도 열심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한번 보시죠. 우리 바다의 주인이신데 우리 당원이기도 하시고. 네. 혹시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실 분들은 이용하셔가지고 네. 이재명 그 의원이 왔다 가니까 장사가 좀 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 해줘야 이재명이 도움이 되는구나. 14,0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이 근처에 혹시 그 가까이 계신 분 저녁에 고기 드실 분은 고기 그럼 오시면은 이 방송 보고 왔다고 생색 한번 내주세요. 체크를 가져왔어 지금. 사장님 고마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유튜브 생중계에서 뭔가 말에 좀 가시가 돋은 듯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걱정 너무 많이 했어요. 1시간대. 얼굴이 너무 헬쓱하다. 우리 대표님 건강하셔야 돼요. 너무 걱정 많이 했어 아주. 감사합니다. 저 손 차가워요. 세상에 건강하세요 대표님. 이게 일단 밥을 같이 먹으면 누가 돈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수부가 나서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전원 다 조사하고 막 그럴 거야. 나는 그래. 내가 끼어있으면 특별수사본부 최하 검사 10명.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렇게 올렸습니다. 잼 있는 개양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이 잼이라는 게요. 재미있는 개양, 이 재미있는이라는 게 중의적 표현이죠. 우리가 재밌다 이런 거 할 때 재밌다, 뭐 재밌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별칭이 잼 아니겠습니까? 잼.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는 개양이다. 이런 중의적 표현에 재밌는 개양 이런 해시태그를 이재명 대표가 달았다. 글쎄요. 장유미 변호사님은 총선 기획단에 몸담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새겨들을 예.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 체계로 치르게 됩니다. 치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험지 출마, 지금 고향인 안동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지역에 가서 선거를 치를 때 그 지역에 굉장히 매몰돼서 선거운동이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상징성 때문에 승리를 거둬야 되니까요. 그 선택이 민주당 전체 총선 큰 그림에서 유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장관 역할론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비례를 어쨌든 선순위로 확보를 하든 아니면 강남 3구 중에 한 곳을 나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건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진이라는 이유만으로 3선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선에서 불출마를 종용하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과연 맞는 것인지 네. 중진이고 당 지도자급이면 당 지도부라면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어느 한도인지 정확하게 양당이 다 헤아려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예 불출마가 맞습니까? 아니면 출마를 한다면 이런 지역에 나가서 출마해야 된다. 혹시 가진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뭐 일관되게 네.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대표직 사퇴.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과 한계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수사받고 재판을 여러 건을 하기 때문에 당의 검은 그림자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당대표를 물러나고 네. 우리 장 변호사님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 하시면 막 총선 승리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데 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딱 가로막히니까 아이고. 당내의 돈봉투 건도 그냥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나머지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뭐 나서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정책적 이슈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보다 더 앞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포퓰리즘이다, 졸속이다, 뭐 이런 걸로 쫓아가는 어떤 무기력한 대응도 보이고 있고 예, 예.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운이 좀 이렇게 만연해 있다. 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실정, 또 국민의힘의 무능력, 뭐 이런 거에만 기대는데 전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봅니다. 예, 큰 코 다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대표가 스스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공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감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해찬 최고께 질문 드릴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위원장을 맡게 된 사실을 스스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언. 정치적 선언. 이제 내가 다 접수했다. 딴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다 그냥 공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인재위원장 하는데 뭐 공관위원장 뭐 못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위원장 자리는요. 일부러라도 외연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 맡겨서 우리 당이 끊임없이 중도로 나아갑니다 하는 하나의 사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예. 실무야 어차피 어떤 인재가 추천돼도 당직자들이 다 검토하고 검수하고 찾아보고 합니다. 근데 영입위원장이 누구냐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상당한데 이거를 굳이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거. 하다못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중에 상징성을 가진 분이나 뭐 소수자 약자 입장을 대변하는 분에게 맡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예. 그냥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다. 맞지? 인재위원장도 내가 한다. 군소리 할 거야? 공관위원장도 이 기조로 가는 거야. 예. 라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에 예. 사실은 비명계나 당내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굉장한 도발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예. 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어떤 인재를 영입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굳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맞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선전포고를 한 셈이나 다름없다라고 네. 보여주고 네. 총선 공천 기조에서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 뚜렷해지겠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이 징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 저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 맡은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개딸당 뭐 이렇게 저기 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당내에 있으면서 진짜 어쩌면 숨막힐 것 같은 그런 거고 스스로 이제 저 자신도 그동안 비판을 해오고 당대표 물러나라고 했다가 이제 그런 거 해야 뭐하냐라는 무력증에 빠져 있고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검열 하게 되고 이런 말 해서 뭐 해봐야 뭐해 쓸데없는 얘기. 나만 에너지 저 성질 나쁜 것만 보여주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검열하는 조직은 결국 역동성을 잃게 되고 창의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일대 맹성이 필요하고 사실은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파격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재명 당, 개딸당 이런 정체성에서 넘어서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 대표직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 인재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죠. 또 지금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도 해야 되고요. 바쁜 이재명 대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